한국사의 적임자 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할 내용은 신석기입니다. 자, 신석기는 언제인가요? 신석기는 몇 천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BC 8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데는 또 더 높게 잡기도 합니다. 자, 신석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이거 인류의 가장 큰 변화죠. 근데 여기서 농사는 중요한 건 뭐냐면 벼농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벼농사가 아니다. 그러면 뭐 어떤 농사냐? 잡곡입니다. 조, 비, 수소와 같은 그런 잡곡류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어로 채집하던 것보다는 조금 낫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다. 여러분 잡곡 먹어가지고 막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잡곡은 요즘에 다이어트의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배고파요. 약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사냥, 채집, 어로 같은 이런 거 구석기 때 했던 것들 그대로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어디 막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농사 씨를 뿌려놓고 했는데 사냥, 채집, 어로 하다 막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갑자기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겠죠.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다 털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니 이동생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활? 정착 생활을 해야 된다. 정착 생활. 그래서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사냥하러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냥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길러서 먹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아하, 목축이 나타나더라. 이게 정착을 하게 되면서 또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씨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족 사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족이 되면서 이제 부족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부족 사회. 당연히 부족 사회니까 누구도 있어요? 부족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장이 있다고 해서 무슨 계급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계급은 없습니다. 즉 무슨 사회다? 평등 사회다. 여기에서 부족장은요 계급적 그런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장자, 우리 그 집안의 그냥 최고 어르신, 할아버지 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지배 피지배 이런 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무슨 사회다? 평등 사회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채집이나 어로를 하다 보니까 특히 채집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어로 특히 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강가나 바닷가에 살게 되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짓거나 동굴에 살아야 돼요. 구석기처럼. 구석기에는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죠. 이제 근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집을 어떻게 좀 좋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움집을 짓게 되었다. 움집은 어떻게 되죠? 이 꽃갈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가나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가 강가나 바닷가는 어떻게 평평하지 않습니다.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이런 경사지고 또 뭐냐면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모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흙이 또 진흙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평평하지 못하게 땅을 팝니다.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 움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이제 화덕이라고 해가지고 불을 떼죠. 추우니까. 강가나 바닷가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 떼가지고 이렇게 오순도순 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움집.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는 뭐예요? 막집. 꼭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으면 그날 다 먹나요? 그냥 다 먹어버려요? 농사 오늘 수확했어요. 그러면 막 배 터지게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저장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저장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막 그렇게 저장할 만큼의 남는 곡식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기가 필요합니다. 아하, 신석기에 뭐가 나타나더라? 토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아까 강가나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평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기울어진 경사에 있고 또 모래밭이기 때문에 이 토기를 어떻게 놔두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뾰족한 형태로
이제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강가나 바닷가에 쭉 꽂아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빗살 빗살무늬. 네,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가 조금은 먹고 살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좀 그래요. 조금이라도 먹고 살만하면 뭘 생각하냐? 이 아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이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장신구를 만들죠. 그래서 칠해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과 같은 자기를 조금 치장하는 조개로 만든 뭐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가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는요, 농사 짓는 사회예요. 옛날에 구석기 때는 힘센 애가 최고였죠. 그냥 멧돼지랑 맞짱 떠가지고, 그냥 딱 이길 수 있는, 한 방에 그냥 멧돼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힘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농사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죠.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늘이 적절한 해와 적절한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즉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죠, 모든 게 끝입니다. 끝. 그렇죠.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농사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느냐? 원시 종교가 생겨나더라. 첫 번째 뭐예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애니는 영어 이 애니죠. 애니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어떤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져 있다. 나무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바위에도,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동물과 식물을 자기 부족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곰을 믿거나 호랑이를 믿거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나무를 신봉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토테미즘이 좀 남아있죠.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뭐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뭐 한화 이글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특정 동물과 자기 집단을 연결시키는 것,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늘과 연결된,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샤먼입니다. 샤먼. 무당이죠. 그래서 원시종교,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바로 나타나는 게 언제다? 바로 신석기의 특징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뭐냐면, 이때는 사실은 강가나 바닷가에 이제 살았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그쵸?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시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수공업이 나타나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옷과 또 특히 어로 생활을 위한 그물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하, 바늘하고 실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바늘은 아직 신석기 시대이니까 바늘을 쇠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뼈로 만든다. 그래서 뼈바늘. 그 다음에 실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 아주 작은 실들을 꼬아서, 그렇죠, 어떤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해서 단단한 실로 만드는 그게 바로 뭐죠? 그렇죠, 가락바퀴다. 가락바퀴. 여러분, 가락바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돌려가지고 아주 단단한 실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뼈바늘과 가락바퀴를 활용해서 옷과 그물을 만들기 시작한 게 언제다? 신석기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석기가 바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뭐예요? 배고픔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게 쉽게 해서 구석기는 한 뭐 50만 원, 30만 원 겨우겨우 이제 거의 그냥 죽지 못할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석기는 그래도 배는 채우고 살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석기 때 이걸 뭐라 하냐?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석기 혁명. 신석기 때 농사를 인간이 짓게 되면서 정착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인류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변해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흐르는 강 뭡니까? 한강이죠. 한강에도 바로 이 신석기 유적지가 있죠. 어딥니까? 서울 암사동에 이 신석기 유적지가 있죠. 그 다음에 바다 하면 생각나는 곳 어딥니까? 그렇죠. 바다 하면 또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 동삼동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신석기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렵게 신석기 이렇게 쭉 했는데요.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